요즘 보셨나요? 네. 어우 멈췄네요. 제보자는 또 그 와중에 네. 그 와중에 멈췄어요. 네.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와 달리 서로 조심해야 될 주의무가 더 많습니다. 상방 운전자. 그리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즉시 정차할 수 있고요. 제보자님 멈추긴 했지만 그 상대 차량 발견하고 멈출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이번 사고는 8대1은 아니고요. 8대1이에요? 네, 8대1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여기. 아, 네, 8대1로 최소 합의했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제보자. 8대1은 아니고 무과실로 볼 것이냐 10% 과실로 볼 것이냐 라는 입장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무과실로는 조금 힘들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운전하는 입장이었으면 네네. 세워져 있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 그래요? 예, 세워지고 있는 차 그래서 저 보면은 뭐 살짝 시동이 걸려져 있으면은 조심하잖아요. 시동 걸려져 있는 차. 근데 시동이 걸려져 있는 차도 아니고 저렇게 튀어나오는데 저거를 박하시네 10%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 저도 충분히 그렇게 왜냐면 저도 이제 과실비율 할 때 의견을 또 한번 물어봐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우리 PD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유도 미사일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유도 미사일까지 얘기 나왔습니다. 유도 지금. 미사일. 네. 네, 누가 차주님 죽이라고 청구했다고. 아니 유도 미사일이라면 네. 가만히 있다가 네. 옆에서 측면 충돌하는 게 유도 미사일이라면 이 차 같으면 주차 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주차 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게 저 차 좀 이상하다. 그러면 좀 더 조심해야겠죠.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지가 가는 방향만 보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그렇죠. 맞는 거 그건 맞아요. 예. 그거 어떻게 보면 저 차가 가해자고 어떻게 보면 100배 잘못한 건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 제보자님 완벽한 무과실이냐 일부 과실에 10%가 있냐 없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10%를 안 받기 위해서 싸워야겠네요. 또 맞다. 아까 파손 부위. 지금 파손 부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지금 제보자님 이야기는 두 군데가 파손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앞바퀴하고 범퍼. 여기에 대해서도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범퍼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또 정경일 변호사님 및 불박참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어요. 이게 부딪힐 때 한 번에 두 군데가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콩으로 보기는 아니 근데 쉽지 입지는 않고. 무조건 범퍼 다 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두 군데 파손됐으면 상대도 두 군데가 파손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미리 사고 현장 사진을 좀 보정했으면 좋은데 못했다. 뭐 저희들 파손된 건 명확하게 남아 있는데 상대 보험사 통해 가지고 앞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다시 찍어 가지고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현장 사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꼭 그 제보자님들 막 촬영 다니면서 만나면은 사진 꼭 찍으시라고. 네.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상황에 정신없어 못 찍었다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여러분 딱 사고 나시면은 침착하게 그냥 사진부터 찍고 사진 못 찍을 것 같으면 동영상 찍으세요. 나가면서부터 에이씨 하면서 나가면 찍으시면 돼요. 진짜 현장 증거물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도 분명히 상대 보험사에는 상대 차량 당시 사진이 찍혀져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차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결국 현장 사진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한번 저희하고 파손 부위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이걸로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또 바로 보시죠. 네, 보시죠. 옆에서 들어오는 게. 예. 결국은 나란히 진행하다가 교차로 통과하고 난 뒤에 2차로 침범하는 차량 때문에 발생된 사고예요. 대리급만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앞차가 차선 밟고 주행하고 있었어요. 진짜로. 너무나도 당연한 백대형이라고 하시는데 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거? 진짜. 네, 뭐 이거 별거 없잖아요. 별꽃집 백대형 줘야죠 이거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1차로 2차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2차로 침범하리라 예상할 수 없죠. 뭐 피할 수도 없고. 지금 같은 경우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100대0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안 정해진다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분심이 판단받더라도 100대0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네. 왜 저렇게 들어왔을까요? 목이 깊사지네. 우리 애청자분 찍어주실 거예요. 애청
한 번만 더 보여줘요. 초록불. 신호가 바뀌고. 아유, 이거는 이 신호 위반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에 대해서 저번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호위반으로 100대 0으로 뭐 인정은 받았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문의 주셨어요. 형사적인 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 나면 보험 처리로 끝나기 때문에 뭐 형사적인 문제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사고, 이러한 시대 중과실은 보험 처리는 보험 처리대로 해야 되고, 또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합의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그런데 그 형사처벌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통 사망이나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받을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 바지가랑이를 잡으려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경미한 사고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 네. 크게 한번 할 뻔했는데. 예. 예,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바지가랑이를 잡으려고 별로 하질 않아요. 의욕이 별로 없어요. 왜냐? 본인 어차피 벌금 내나 합의하나 돈 나가는 건 똑같다. 이 생각을 먼저 가지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찰 단계 진정서 많이 넣으시고요. 진정서 넣어가지고 사고를 내고 잘못했다는 말도 없다. 그런 부분 충분히 어필하시고, 또 검찰로 넘어가면 형사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형사조정 신청 한번 하셔가지고 차라리 좀 사과라도 받으시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사고 그러면 좀 꿀팁을 전달해 주셨네요. 이번 네, 사고에서는. 이제 형사 합의하는 부분, 이제 경미한 사고 뭐 가만히 있으면 뭐 가해자가 뭐 무릎 꿇고 찾아오겠지 그 생각하시면요 절대 안 되고요. 좀 분하지만 좀 본인이 억울한 걸 경찰에 진정서 넣고 검찰 단계 형사조정도 신청하시고 이런 부분 좀 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된 사과 받으시고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